12월에 담본부에서 경인지구 1학년 아카데미 회원들끼리 모여서 내년 1월에 동계 수련회를 다 같이 모여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갑자기 중정에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저를 남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저한테 더 이상 처음이니까 이제 구두 방면하되 앞으로 계속 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되어도 좋다는 그런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2학년의 장원기 그 학술부장 선배도 같이 와서 저랑 둘이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왔는데 2, 3일 지나서 학과장님으로부터 이제 전보가 옵니다. 학교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 뵀죠.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흥년화 활동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또 학생처에도 불려가서 당시 윤형섭 학생처장님이셨는데 거기에도 또 단체 활동, 흥년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결국 모든 그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서 제적된다. 그러한 이제 조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우리 학교에 다니는 그 사찰 요원들한테도 서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학년 때는 이제 아무런 흥년화 활동에 제가 활동을 못하고 동기들한테 나는 사정이 이러하니까 나는 당분간 같이 활동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은 신일고를 나온 당시 스카 학술부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스카 회장을 했는데 이대수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가 저한테 자기 교회에 와서 같이 활동하자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가 기장교회 중에서 이제 가장 어, 음, 유명했던 수도교회입니다. 수도교회는 이제 문익환 목사 동생인 문동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김상근 목사님으로 막 바뀌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 관련되는 서적들을 갖다 같이 스타디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스타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점심 먹고 세문안교회 대학부에 같이 또 어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당시 연희동에 야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5월서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같이 가서 제가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문에 나오는 용어들 그것을 이제 한자로 쓸 줄 알게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용어에 담긴 뜻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한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방학 끝날 때쯤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이제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이 인기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좀 즐겁게 이제 야학 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때 제가 이제 ROTC를 합니다. 제가 원래 외아들이라서 군대를 좀 장교로 가서 이제 부모님이 좀 걱정을 좀 덜으시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고 국민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강제구 소령님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해서 군대를 좀 뭐라 그럴까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장교로 한번 갔다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ROTC를 시작을 했더니 어느 날 두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작년 2학년 한 해 동안 저를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긴급조치 구호 위반을 하는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생 활동을 좀
과격하게 하는 대로 혹시 흘러가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를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ROTC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은 안심한다. ROTC를 하는 이상은 제가 이렇게 뭐 과격한 무슨 뭐 학생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이제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부터 긴급조치 구호 뭐 위반이라는 걸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제재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학과 다니던 이제 그 유동조, 박휘, 김항배, 그다음에 이제 국문학과 뭐 이현숙, 중문과 고인덕 이런 후배들을 만나고 중국집에서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산 사상에 대해서 후배들이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주로 이제 학생운동 커리큘럼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의식화라든가 뭐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도산 사상, 흥사단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라든가 스터디를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도산 사상 그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입회문답을 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 권유를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뭐 겨우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단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제가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복귀한 이제 가사면군이 후배들과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때쯤 되니까 이 도산 사상을 별로들 스터디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3, 4학년 동안은. 그리고 4학년 말쯤 되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교내 시위도 없었고 아주 잠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운동권에 있던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뭔가 누가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랄까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카에서 대강당에서 채플이 끝나는 순간에 그 대강당 옥상에서 삐라를 수백 장 만들어서 그걸 뿌립니다. 그게 이제 점화가 돼서 그때부터 과격하게 시위들을 하면서 경찰들이랑도 충돌하고 그러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스카에서 이제 주동했던 그런 학생들은 결국은 이제 수감돼 가지고 뭐 2년형을 받는다든가 그런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도 흥년아 쪽에 같이 그 시위에 참가하자.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못하니까 세종로에 나타나서 갑자기 막 구호를 외치고는 이제 또 사라지고 숨는 그런 수법으로 시위들을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그 중앙청 앞으로 와라, 뭐 시민회관 앞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락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카데미가 해체된 상황에서 겨우 이제 명맥이나마 좀 이어갈까 해서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후배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스터디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의식화도 시키고 문제의식을 갖게 해서 이제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스터디하고 결국은 이제 이 다음에 그 사람 이 후배들이 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갖게끔 하려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형편에 함부로 이렇게 시위에 동참해서 잘못하면은 구속되거나 내지는 그 인생이 바뀔 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후배들을 동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된다. 학생 신분인데 학생 신분마저 이게 박탈당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일생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선배가 잘못 오도해서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주의라서 오히려 후배들한테
일체 그 시위에 나가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데에 함부로 휘말려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까봐 걱정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후배들 중에 상당히 뭐 피해를 당한 그런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도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 4학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육군 병기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사회생활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이상하게 외출 외박을 이제 군 장교들은 보통 한 3주, 4주 차 때 이제 시작이 돼요. 4개월 교육 기간 중에. 근데 저희가 6주가 되도록 외출 외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대장, 그러니까 구대장이랑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좀 밉보였던 거죠. 간단한 얘기로 뭐 좀 선물이라도 외부에서 사가지고 그런 걸 좀 갖다 드려야 뭐 저희도 수고들 하는데 외출해봐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풀릴 텐데 저희가 그런 선물에 대해서 야 이거는 뇌물 아니냐 우리가 왜 젊은 소위가 벌써부터 뇌물 같은 거 줘가지고 우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그런 거를 하냐 우리 소위가 썩으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겠냐 소위부터 썩으면 안 된다. 소위는 절대 썩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일종의 프라이드 내지는 그런 소명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야간에 네모반에 모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팽팽했어요. 뭐 팽팽했다기보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장을 하던 우리 동기들은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부대장과 이제 우리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편을 들자니 부대장한테 이게 뭐 부대장 지시가 전혀 안 통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부대장이 이제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회의하는 거를 낌새를 알아차려 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고 뭐 계속 뭐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동안 계속 버티다가 우리가 이게 더 지속되다가는 항명으로까지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의 그 뭐랄까 믿는 구석은 저희들 중에는 이제 그래도 별자리 아들들이 좀 많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는 못해요. 못한다고 이제 저희는 가정을 했죠.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너무 표면화되면은 누가 막아주냐, 이 항명인데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그냥 외부에 나가서 일부 인원이 나가서 좀 선물을 좀 사다가 그렇게 해서 좀 관계를 트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결국은 청소도구를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좀 더 사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핑계로 이제 나가서 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거 좀 선물거리를 좀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구대장 뭐 부대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 외출 외박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진짜 젊은 소위들이 이런 의기가 있구나, 정의감이 있구나 하는 거에서 상당히 저도 뭐 위안을 받았다 그럴까, 동료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흥사단 무실력행 그 사상처럼 군대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6사 병기 근무대로 배치를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난 그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흥사단 사상이 저한테
은연중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상관으로서 육사 출신의 그 장효경 중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차량정비 소대장이고 그분은 이제 공장 관리관인데 그분은 이제 육사 그러니까 육사들도 이제 보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생도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좀 그 부조리한 게 있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 보병학교 연병장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앞에다가 이제 그 대검을 꽂아 놓고 시위를 아마 했나 봐요. 어쨌든 뭔가 사보타지를 하고 그 주동자가 돼가지고 당시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옷을 벗든가 아니면은 보병을 포기하고 특수병과 딴 데로 전과를 해라. 해서 결국은 이제 병기병과로 전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6사단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갑자기 묵을 데가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묵고 있는 시골집에 다른 방을 하나 같이 빌려서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죠.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군의 부조리라든가 부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참 올곧은 분이구나. 역시 육사 출신 중에 이렇게 올곧은 분이 있구나. 강제구 소령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참 장교 중에 이제 저희 기숙사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OQ가 자리가 생겨서 이제 거기서 지낼 때 같은 BOQ에 이제 병참 장교를 사귀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창고 앞에서 제가 가보니까 전투복을 잔뜩 쌓아놓고 그거를 다 이제 찢는 거예요. 가위질 한 다음에 손으로 북북 잡아당겨서 찢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멀쩡한 전투복을 이렇게 다 찢어서 걸레를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그 제대병들이 반납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멀쩡하니까 이걸 이제 자대에 가면은 잘못하면은 이거를 이 헌거를 갖다가 신병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병사들한테 나눠주면서 거기 병사들한테 지급된 새 군복이 잘못하면은 부정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사전에 이거를 다 걸레처럼 다 찢어서 못 쓰게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참 올곧게 사는구나.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이제 기술행정사관 그쪽 시험 봐가지고 이제 장교가 돼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나서게 된 게 이제 사단 차량 지휘검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중위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사단 예하 연대와 포단, 뭐 헌병대, 공병대, 뭐 의무대 이런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사단장 명의로 이제 검열을 하는 것을 이제 사단장 지휘 검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검열관으로 총 책임을 지고 이제 나가서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장효경 중위가 했던 그 결과지를 보니까 이 각 부대마다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종이 한 장 갖고 가령 연대 같은 경우는 한 차량이 한 130대가 넘는데 그 130대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종이 한 장, 표 하나에 다 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근거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누가 이걸 갖고 이의를 제기할 시에 이거 어떻게 항변을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전에 미리 차량별로 한 3페이지짜리의 그 체크리스트를 아주 작은 글씨로 3페이지로 해서 차량 한 대에 3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3년대부터 이제 그 지휘검열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아니 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군수주임 소령 한 분이랑 그다음에 늙은 이제 우리 그 수송관 준이 이분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송관이 저한테 이렇게 주먹 하나의 뭉치만큼 크게 지폐를 갖다가 접어가지고 제 주머니에다가 쿡 집어넣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그래서 제가 얼른 꺼내가지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뭐 우리 저 수성관께서 그동안에 열심히 잘 하신 거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뭐 점수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가지고 하실 생각 마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당당히 임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열을 쭉 사단 전체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보름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소문이 났는지 이제 타부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없었어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그 차량 한 대에 대해서 3페이지 분량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한 5-6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요령이 숙달돼 가지고 우리 병사들 한 6명이나 8명 정도 데리고 다녔는데 뭐 그냥 모든 차에 대해서 검사 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좀 그 정보가 전달되니까 우리가 뭐뭐를 체크하더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차량 전체를 다 체크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뭐 진짜 모든 그 운전병이고 뭐 정비병 다 동원해가지고 차가 그냥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휘검연을 다 마치고 점수를 냈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그 검사를 했던 그 부대가 제일 우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76년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했는데 그 점수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76년대 연대장이 사단 그 참모장한테 일종의 뭐 같은 대령이지만 후배거든요. 참모장이 더 후배격인데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그 병기대에 있는 조중희는 그 자기네한테 76년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막 점수를 많이 깎았다. 그래서 이제 참모장님이 이제 거꾸로 병기대장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당장 올라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왜 그렇게 편견을 갖고 했다는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럼 근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제가 그 체크리스트 A4 지금으로 말하면 A4 박스 한 3박스 정도 됩니다. 큰 거. 그거를 세 뭉치를 이제 사병이랑 같이 해서 들고 올라와서 참모장님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놨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자세히 많이 검사를 한 건 아마 참모장님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병 대령 그렇게 되실 때까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놓고 이제 오니까 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려왔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를 다시 불러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건으로 해서 저를 그 사단장 표창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에서 당시에 이제 장기로 하사인데 계속 그 진급을 못하고 있던 장기 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기능공 교육 우수 교관으로 해서 사단장님 표창을 이미 그해 벌써 받아놨고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2차례 이상 뭐 사단장 표창 안 준다 뭐 어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대 내에서 그 장기 하사에 대해서 이제 좀 동정론이 일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상관없으니까 계속 뭐 군대 있을 것도 아니고 제대할 테니까 그냥 그럼 장기 하사한테 그 표창장을 사단 그 지휘검열 명목으로 해서 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양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무실력행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그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 지휘검열 향응도 제때 잘 반사적으로 잘 거절을 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저를 모함을 하려고 해도 모함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뭐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전부 점수화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계 합계 내고 평균 내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누가 모함을 해도 사실 모함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대장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장 관리관으로 올라가니까 분기별 4분기별로 차량 유지비가 내려와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모르고 그냥 찝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같이 보급관이랑 같이 가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보급관 준이 영감이 이제 청계천에 거래하는 그 공구상에 가가지고 공구를 좀 사고 부속도 좀 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라 영수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가라 영수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되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저한테 제가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보호과는 따라갔지만 이제 마치 그 공장 관리관이 집행한 것처럼 그렇게 아마 서류를 했었나 봐요. 제가 따라갔을 당시.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예 보호관이 그 대행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꿔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가라 영수증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예비군 이제 제대한 다음에 동원 예비군에 이제 훈련을 갔는데 뭐 예비군 장교들이야 뭐 누가 따로 교육을 시킬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 무슨 저 각 특과 병과 학교도 아니고 그 병과 학교 교관 정도나 되면은 장교를 가르칠까? 장교가 아는 게 더 많은데 누가 장교를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봐야 장교들은 할 수 없이 한쪽 막사에 따로 모여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적으로 야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있지 말고 각자 그 이 사회나 아니면은 군대 있을 때 좋은 경험을 한 게 있으면은 서로 이제 그것을 발표하면서 의견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여의도의 국군의 날 행사를 뒤에서 지원해줬던 그 파견 나갔던 병창 장교가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8월 달서부터 9월 말까지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여의도에서 하는 장병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수고한다고 미군 부대로 보급되는 미군용 그 소고기 있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품질 상등급의 최상급의 그 소고기를 우리 저 여의도에서 훈련하는 병사들한테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 병참 장교가 책임지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취사를 시키고 취사부에다가 이제 넘겨주곤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병참 장교의 바로 윗상관이 업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한 박스 정도를 좀 넘겨주라. 돈 받고 팔아라. 이제 그렇게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제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차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병참 장교가 거절을 했답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한 박스라도 돈을 받고 당시 뭐 1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래요. 뭐 호텔 아마 관련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한번 거래를 하면은 그게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다음번에 열상자 팔라고 그럴 때 더 이상 못 판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하나 팔았는데 그럼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되면은 꼼짝없이 계속 뒤로 빼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위험을 모면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다. 무실력행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약한 모습으로 쉽게 남을 오히려 동정한다고 봐주는 게 오히려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항상 무실력행이라는 그 생각을 거의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총무를 맡기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교사도 또 한 1년 했고 그다음에 검도 심판을 하면서도 항상 사심 없이 오심 안 하고 그게 항상 올바르고 정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다 보니까 심판도 잘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팔단 선생님이 저더러 심판을 보러 내일 어디 성동고등학교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통 시합인 줄 알고 그냥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팀, 고등학생 대표팀을 뽑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였어요. 왜 어마어마하냐면은 거기서 서울시 대표로 뽑혀서 전국체전에 나간 그 실력, 경력, 그것이 나중에 걔네들이 그 특기생으로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 체육과 같은데 진학할 때 그게 상당히 점수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합이었어요. 그 겁도 없이 저는 이제 멋모르고 갔다가 야 이거 여기서 실수하면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사심을 갖고 편견되게 편협하게 심판을 보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제 저를 거기다 불러 세운 이유가 물론 성동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심판을 하면서 심판을 제대로 보는 사심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불려 나간 거죠. 고등학생들이라 칼이 일반 성인들보다 좀 가볍습니다. 근데 체구는 이미 뭐 성인들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순발력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마치 뭐 칼을 파리채 휘두르듯이 가볍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번쩍번쩍 휘두르는 그런 칼이 툭 하는 순간에 어느 편을 제대로 빨리 보고 그 득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주 그때 멋모르고 나갔다가 아주 혼났죠. 여하튼 다행히 오심이 없고 사심 없이 심판을 잘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정을 받은 심판으로서 그런 기회는 됐는데 여하튼 검도 심판도 이 무실력행 정신이 있어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심판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30년 동안 과오 없이 재직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반면 교사로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무실력행을 늘 실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보였을 거예요. 제 윗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는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된 다음에 이제 술을 일체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상 저 사람은 좀 술자리 같은 데 좀 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특히나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좀 가가지고 술도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사귐성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일체 안 하니까 해서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이제 좀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직한 인상 때문에 좀 인사상 제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전에도 이제 제가 현장 부소장으로 간 적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을 이제 공모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뭐 응모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 스스로도 그 소장 돼봐야 결국은 그 저희한테 갑 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결국은 부장급 이상들한테 이제 자주 저녁 식사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늘상 이렇게 술 대접이 늘 따르지 않습니까? 해서 저로서는 뭐 그건 달갑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윗자리 올라가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걸 거부를 했는데 응모를 안 했죠. 근데 잘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제가 기러기 아빠 하는데 혼자서 건강 버려놓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가 뭐 사기업체 삼성 같은 데라면은 뭐 상무랑 전무 봉급차가 엄청나겠죠. 또 전무랑 부사장 뭐 엄청날 텐데 저희는 뭐 공무원 그 인사 체계 저기 급여 체계랑 비슷하게 그저 호봉별로 뭐 10,000원 정도씩 올라가지 뭐 큰 차이도 안 나고 그다음에 직책 수당도 뭐 30만 원 내지 40만 원 거의 그걸로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뭐 높은 자리를 꼭 올라가야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미련은 없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반면 교사가 있었어요. 즉 뭔가 부정과 연루돼서 무실력행의 반대죠. 부정과 연루돼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 케이블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건 국무총리가 천인 공로할 사건이라고 그렇게까지 비평을 하셨던 그런 건데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중에는 원자로 근처 그래서 이제 방사능을 좀 피폭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깔리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3개, 그러니까 6개 호기에 이미 깔았거나 깔고 있는 선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자격 미달인 그런 케이블을 깐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격 미달인 거를 속여서 이것이 그 품질 규격에 맞는 걸로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납품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케이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그것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뭐 15년 구형받았다가 이제 12년형으로 실형을 살게 됐고,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 회사 사람도 있죠. 우리 회사 사람도 뭐냐면은 그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최종 검토해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저희도. 근데 그 여태 계속 불합격 나던 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합격돼서 왔는데 이제 뒤로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죠. 여하튼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사인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납품되고 그것이 건설 현장에 다 포설이 된 다음에 이제 터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정정하는데 외국에서 부랴부랴 그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추가로 수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걷어내고 새로 깔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발전소별로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그렇게 발전을 못하거나 건설이 지연되거나 했죠. 그것이 이제 케이블 사건이고 그걸로 해서 결국은 그 사인을 했던 사람도 결국 2년형을 받고 파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이랑 또 관련이 된 게 그거를 검사하는 회사 사람이 저희 회사 그 기기 검증 분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을 이제 골프를 접대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골프장까지 3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국내도 좀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그 세안 TP라는 회사였는데 그 골프 향응을 제공한 회사가 거기가 이번에 케이블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걸 그 통장을 전부 조사를 하다 보니 800만 원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용처가 어디냐라고 이제 검사가 다그치니까 결국은 그거 한전기술 기기검증 분야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향응이네. 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같이 또 입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저희 회사 그 3명이 부랴부랴 휴가를 내가지고 부산지검에 내려가서 그 검사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자수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니들 그냥 감방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왜 왔냐? 왜냐하면 자수를 하면은 뭐 형이 좀 감해지나 봐요.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가 됐는데 결국 회사로부터는 파면당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3살 정도. 그러니까 60세까지 안전하게 진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페셜티가 있는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결국은 바깥에 나가면 그런 스페셜티가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결국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뷰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납품업자 내지는 건설업자가 이제 자기네 그 설계 도면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제 스테이터스 1을 주고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코멘트와 함께 스테이터스 2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 2가 풀릴 때까지 이것저것 다 고칠 거 고쳐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종 검토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 1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스테이터스 1이 찍힌 도면들을 가지고 그걸 받은 뒤에야 이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납품을 하고 이제 납품일로부터 뭐 며칠 내로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지급받겠죠. 한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로부터. 그래서 이제 뭐 추석이 임박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RS1을 받기 위해서 제조사가 와가지고 저희 담당자한테 이거 빨리 RS1을 좀 찍어달라. 그렇게 해야 자기네가 납품하고 돈을 받아서 추석 전에 그 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직은 그 타 분야에서 기계, 전기, 뭐 계측, 배관, 토목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 도면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종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RS 스테이터스 1 도장을 땅 찍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사는 얼른 그걸 갖고 가서 자기네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받아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기기가. 그래가지고 결국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RS1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 이미 현장에도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역추적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게.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직위 해제됐죠. 그 파면됐죠. 그리고 실형을 살게 됐고 8개월인가 아마 그 정도. 이래서 결국은 뭐 사소한 것도 저희가 솔직하지 않고 무실력행 정신에 어긋나면은 공기업체 그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공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자기 직업을 놓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뭐 비록 뭐 딱딱하다 뭐 강직하다 어떤 뭐 그런 인상을 받았을지 몰라도 무실력행을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30년 동안에 다행히 아무런 탈 없이 잘 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흥사단 아카데미 총동문회 그 반재민 선배님이 이제 회장하실 때 저도 이제 총무로서 일을 봤는데 그 뭐 당시 당연히 이제 그 돈 관계 거래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무실력형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알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함부로 헛되이 쓰지 않고 돈을 썼으면은 좀 상세한 부분까지 명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보게끔 공개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리고 강남분에 또 역시 최청평 선배님이 회장하실 때 제가 또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총동문회 저희가 이제 반 선배님이랑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오 선배님 건국대 아카데미의 오 선배님이 이제 회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비용으로 쓰라고 개인 돈이죠. 근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거 다 소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실력행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알뜰하게도 쓰고 그렇게 해야 단도 발전하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듣지 이 참 그렇구나 하는 것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과 흥사단 정신인데 자녀들한테 4대 정신을 뭐 굳이 어떻게
설명을 한 적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노다지 제가 뭐 검토를 하겠습니까? 체크를 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알아서 보면 참 착하게, 정직하게들 그렇게 자라줘서 다행이고, 특히나 막내는 캐나다에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걔는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예절 바르고, 길 건널 때도 뭐 국민학교 때뿐만 아니고 계속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사거리에서 한 손을 번쩍 들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제가 오히려 뭔가 좀 틀리게 하면은 막 그냥 옆에서 뭐라 그러죠? 운전을 할 때도 뭐 교통법규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뭐 당장에 뭐 아빠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다 아마 좀 제가 이제 흥사단 활동하면서 무실력행 이거를 얘기를 한 거를 그게 아마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의 생활인데, 캐나다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캐나다 타입의 그 원자로 그 캔두에 대한 그 교육을 저희가 이제 그 월성 1, 2,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캔두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기술 제휴하면서 많이들 갔었죠. 그 교육을 받으러 한 달 내지는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심지어 2년 교육까지도 받고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온 직원들이 전부 그냥 캐나다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워하고 동경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거기 정직하다 이거죠. 애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될 테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봉투 같은 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 봉투 안 통합니다. 그리고 그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졸업식 할 때, 그때는 이제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하면서 더군다나 정년퇴직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넥타이를 갖다가 좋은 걸 딱 마련해서 선물을 드렸더니 그걸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촌지도 안 받고, 좀 값 나가는 선물도 안 받고, 거기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 진짜 모범적인 나라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뭐 남의 눈치 안 보고 이제 오르면 오른 대로만 다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꼭 시골 사람처럼 착하고, 따뜻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우리 애들을 저런 데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때마침 기회가 생겨서 결국은 제가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저희 식구들이 다 이제 미리 가가지고 지내게 됐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거기서 중의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유학생 자녀로 해서 자녀들 교육비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면제가 되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라서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0세 되면서 나도 이제 캐나다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토론토에 가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기술 가지고 이제 취직할 만한 데가 있죠. 근데 거기는 너무 춥고 멀고, 밴쿠버는 따뜻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기계 엔지니어가 취직할 만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우리 저 집사람과 같이 둘이서 중의사를 하면서 같이 지내야 되겠다. 기러기 생활도 너무 오래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직업으로서 따로 떨어져서 다른 직장 다닐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중의사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도 예전에 한 그러니까 2002년도죠. 2003년도 그때 이제 회사에서 외대 경영자 과정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외대에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신설동에 있는 수지침 거기에 이제 수지침 연구원의 유태규 박사가 하시는 그 수지침 강의를 6개월 동안을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침에 침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하기 전에 이제 김천으로 저희 회사가 2년 전에 정년퇴직 2년 전에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부산 동의대에 기차 타고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가서 카이로프랙틱이랑 물리치료 그걸 또 한 서너 달 가서 배웁니다. 매 주말마다 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이제 퇴직하자마자 3일 만에 캐나다로 가서 중의학교에 이제 칼리지에 입학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8월 한 20일서부터 3년간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 시험을 쳐서 1차에 그냥 바로 합격을 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한의원의 원장으로서 집사람은 주로 여자 환자, 저는 주로 남자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시 한국에 머무른 순간이고 이제 또 11월에 가면은 또 계속 중의사로서 열심히 또 연구하면서 일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서부터 이제 사회생활 지금까지를 쭉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몰랐었는데 진짜 제가 흥사단 사상, 4대 사상, 무실력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과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덕분에 별탈 없이 인생의 과오 없이 그런 대로 이제 인생을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최대한 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